엄마란 무엇일까요? 엄마. 이 발성은 인간의 언어 중에 최초의 발성이죠. 그리고 동시에 가장 힘있고 위대한 소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아기가 처음 침으로 젖은 작은 입술을 떼며 냈던 그 첫 소리. 어쩌면 당신이 했던 그 첫 소리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소리가 바로 엄마죠. 그 주인공 아기의 한마디 소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곁에 있던 천사 같은 여인이 환호하면서 뛰어가죠. 그리고 그를 안아주며 살피지 않습니까? 자기를 불러줬다고 좋아하며 말이죠. 아기가 배가 고픈지 또 쉬야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할 수 있는 온갖 것을 챙겨줍니다. 그러니 이 엄마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것일까요?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도 마마, 마마미아, 마더 등으로 마를 넣어서 엄마를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기억해 두실까요? 마. 이 한마디 소리가 온갖 위대한 진언의 모체입니다. 그리고 사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 오빠, 아저씨, 아가씨, 아줌마 등 우리 사람의 한글 호칭 속에 굉장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글 자모음을 정식으로 강의할 기회에 다 공개하도록 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응은 비어있죠. 그래서 무형의 공간이며 생명입니다. 생명도 무형이죠. 영혼도 무형이고요. 반면 미음은 육체와 같은 틀을 뜻합니다. 모음은 방향타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 엄마의 어는 안으로 살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아가 모음이니 밖으로 주로 활동하게 되겠죠. 엄마는 역시 집안 공간과 생명을 살피는 존재이고 그것이 엄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이것저것을 안으로 살피죠. 그런데 마는 무엇일까요? 미음은 아까 말했죠. 물질, 음식, 몸 등의 틀을 뜻한다. 그리고 아이는 아라는 것은 밖으로 확장이거든요. 그러니 몸과 마음을 확장시킨다. 한마디로 마는 먹여 기른다. 키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엄마가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나를 안으로 살피고 또 살펴가며 몸도 마음도 먹여 키우신 엄마. 그렇죠? 몸만 키워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감정도 습관도 마음도 사상도 엄마의 많은 것을 닮아가며 커갔습니다. 문득 예전에 그 설문이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아주 광범위한 설문이었는데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당신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그 당시 2위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며 땀 흘리는 남자의 모습이었고요. 1위는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사랑 가득한 표정으로 아기를 바라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건 압도적이었으며 아마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순위는 바뀌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자는 때로 약한 듯 할 때 남자로부터 귀여움받기도 하겠죠. 하지만 엄마된 존재가 약한 척 해본들 누가 아이고 힘들었어요 하면서 토닥여 주겠습니까? 아이들이? 기대하기 어렵죠. 엄마가 힘들어 넋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장난감 상자를 뒤집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일거리를 양산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 앞에서 약한 티를 내면 뭐라고 합니까? 왜 그래 나도 힘들어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어머니는 정말로 강합니다. 옛날 어머니들 볼까요? 누가 그런 알려진 어머니가 있을까요? 맹자의 어머니. 아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 파락군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저기로 이사를 다녀가며 최적의 교육적 환경을 골랐다고 하죠. 맨 처음 산 곳은 어디였을까요? 묘지 근처였대요. 근데 맨날 사람들이 이제 그 시신을 실어 오겠죠. 그러면서 아이고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는데 어린 맹자는 이런 곡소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은 무조건 따라 해봅니다 일단. 그러니 울어도 청승맞게 울었겠죠. 안 되겠다 싶어서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간 곳이 그 다음으로 시장 근처였답니다. 그랬더니 어린 맹자가 맨날 박수를 경박하게 쳐대면서
시장 상인들의 소리를 흉내내는 거 있죠. 그리고 실은 한 번 더 있는데 절 근처로 이사를 갔었대요. 그럼 조용할까 싶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맹자가 맨날 목탁 소리를 볼을 때리면서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재 아재 봐라 아재 타령을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맹자가 공부하는 그 소리를 따라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맹모삼천이지 당신은 이사를 웬만해선 가지 않거든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해내는 게 바로 어머니 된 불굴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강한 것은 꼭 불굴의 의지만이 아니라 교육적 현명함과도 이렇게 통하는 것이죠. 모범적 어머니의 대표가 또 누가 있죠? 네, 신사임당. 그녀의 남편은 원수였죠. 이 왼수 같은 남편 할 때 그 왼수가 아니라 이름이 이원수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경주 판관을 지낸 인물이었다는데 이원수는 막상 과거에 계속 떨어졌어요. 말하자면 가문이 쇠락해 간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남편이 공부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 신사임당은 친정집에 별거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보면 싹이 노란 남편보다 싹수가 좋은 자식들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제시하고 노력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입지입니다. 설립, 뜻지, 입지를 강조하고 또 했어요. 뜻을 세워라 라는 게 입지입니다. 천자문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유지경성, 이슬유, 뜻지, 마침내 경, 이룰성. 쉬운 뜻이죠. 즉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요즘에도 타당한 얘기일까요? 100번 타당하다고 봅니다. 뜻이 선명할수록 뜻이 선명해야 이루죠. 최소한 뜻조차 없다면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뜻이란 무엇을 이루겠다는 그런 비전을 이룹니다. 실현하고픈 꿈이며 목표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런 꿈이 있습니까? 아니 잠깐, 어머니 당신의 꿈은 있었던가요? 혹시 그게 애매하다면 아이들이 또 애매한 삶을 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꿈을 상실한 세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이 되어서도 꿈이라고는 없는 멍한 친구들을 많이 보게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꿈이 없다니.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부모나 어른들이 꿈을 실어주려고 계속 묻곤 했죠. 넌 커서 무엇이 될래? 그러면 대통령이 되거나 장군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꿈을 밝혔고, 그러면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아낌없이 격려해줬죠. 그리고 이미 그 일을 이루기나 한 것처럼 기뻐해 주었던 것입니다. 꼭 그 뜻이 커서 기뻐해 준 게 아닙니다. 세웠다는 것 자체가 기뻐할 일인 것이죠. 그게 마치 씨를 심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물을 주는 격려의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그 꿈이 바른지 그른지, 현명한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 것도 부모의 일 중 하나이기도 했죠. 대통령을 꿈꿔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되면 되죠. 또 안 되면 도지사 되고, 그도 아니면 시의원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의 씨앗조차 뿌리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어쩌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게이머가 되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재밌어 보이니까. 또는 쉽게 돈 버는 것처럼 보이는 유튜버가 된다고 할지도 모르죠. 저도 나중에 이렇게 늦게서야 유튜버가 되어 보았지만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돈은 정말 벌기 힘들어요. 또 애들은 어쩌면 인기 있고 화려한 삶으로 보이는 아이돌 가수나 댄서가 되려 할지도 모르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실상을 알아야 하고 또 소질 여부와 맞는지 가능성 그리고 도덕성 여부도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도덕성은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디즈니에서 카지노 드라마 잘 나가죠. 저도 봤는데 아주 재밌더군요. 그런 걸 보고 아이들이 나도 최민식 아저씨처럼 카지노 할 거야 이럴지도 모르죠. 주인공이고 멋있고 돈도 많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고 그런 살벌한 게임을 돈 들여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큰 기준, 도덕성의 잣대는 부모가 세워줘야 합니다. 신사임당은 아이들이 뜻을 세우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꿈만 세우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재능에 따라 맞춤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가장 총명했던 아들 율곡에게 율곡이 있죠. 글공부, 학문에 몰입하게 해주었고요. 그에 힘입어 율곡은 13세에 장원급제를 하고 총 9회에 걸쳐 수석 합격을 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결국 아시다시피 그런 후에 성리학의 대가가 되고 큰 정치가 교육자로 멋진 삶을 영위하게 되죠. 그러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 쪽으로 총명했을 리는 없죠. 큰딸 매창인데, 그리고 막내 아들 이우, 옥산 이우인데 걔는 예술적 재능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둘은 그쪽으로 밀어주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벼슬을 중시하는 신분제 사회였죠. 그런데 남자아이에게 예술적 길을 제시한다. 넌 그림 그려라. 이게 쉽진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아이 입장도 마찬가지죠. 큰 결심을 하고 많은 편견을 이겨내면서 노력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 어머니의 지원은 아주 안성맞춤이었고, 막내인 옥산 이유는 시서화, 거기에 검은고까지 능통하다 하여 사절이라고 불리는 영예를 얻게 되었어요. 넉사자에 끝내줄 절자입니다. 딸 매창도 시문과 그림에 빼어난 능력을 보여서 작은 신사임당이라고 불리게 되죠. 이게 바로 사임당이 다중지능을 그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춤 교육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천고에 남을 어머니 맞습니다. 우리 화폐 5만원권에 자리하실 가치가 충분한 분이죠. 그러고 보니 그 아들 율곡이는 5천원권의 주인공이네요. 어머니, 여러분께서는 자녀들과 미래를 진지하고도 즐겁게 꿈꾸어 보셨나요? 저는 우리 애들 초등학교 3, 4학년 때였을 때인데요. 연년생인 두 아이들과 미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돌아봐도 그 시절에 그런 미래를 설계하는 건 꼭 필요했던 일이라고 봅니다. 더 빠르면 너무 이르고 좀 늦으면 중학생이 되어버리죠. 그런 마음이 쫓깁니다. 바빠져요. 물론 유일한 꿈을 딱 하나로 정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같이 도서관을 가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컴퓨터로 검색을 많이 하겠죠. 직업군의 종류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뭘 알게나 싶지만 실은 엄마나 아빠는 알겠습니까? 몰라요. 자기 하는 일 외에는 거의 모르는 세계예요. 그래서 흥미가 일어나고 끌리는 업종들을 아이들과 같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가지 정도로 압축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이 또 중요합니다. 꿈만 정해둔다고 아이들이 알아서 그곳으로 착착 가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과학자를 지망한다면 과학자 안에 또 어떤 분류가 있는지를 같이 알아봅니다. 요즘 알아보기 참 좋죠.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예술 쪽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의 분류를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선상에서 쭉 알아봐 줬죠. 동양화, 서양화, 조각, 공예, 또 공예도 여러 가지 목칠공예, 목공예, 도자기공예, 금속공예 이런 게 있단다. 이런 게 있다더라. 그러면서 종합예술이라는 영화, 연극, 그리고 문학 이런 것 등등을 얘기해주고 좀 더 비전이 압축되고 나면은 그 다음 작업은 관련 책을 빌리거나 사서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방면의 위인전이나 패션이라면 앙드레김 위인전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화집을 또 보게 해요. 그림을 좋아한다면은 여러 화가들 있죠. 피카소든. 그럼 화집을 봐요. 비싸니까 빌려봐요. 가능하면 부모도 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같이 공감대가 생기고 할 이야기가 생기겠죠. 조언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직종은 생각과는 달리 어렵거나 또 아니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대략 2개 정도의 직종이 남습니다. 이쯤에서는 더 축소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알아보는 게 현명합니다. 왜냐? 나이가 들어서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직장 생활 하면서도 플랜 B는 언제나 필요할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미 이런 준비가 시작된다면 남들보다 훨씬 지식이 쌓이게 되죠. 그것도 입체적으로 폭넓게. 그러니 심리가 우선 안정되겠죠. 나중에 입시가 임박해가지고 대부분 성적 따라 여길 가나 저전공을 할까 말까 지방대를 가나 마나 이런 식으로 부평초 같은 수험생이나 그 부모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이 정도 가치 알아보는 노력은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일방적인 헌신만도 아닙니다. 때로 같이 동화책을 보고 위인전도 보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부모도 엄마도 새로운 눈이 떠지기도 합니다. 지금 요즘 아이들이 보게 되는 책들 보세요. 영상 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준 높죠? EBS 방송 보세요. 대단합니다. 유튜브에도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질 좋은 것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책이며 영상이며 디테일이 아주 뛰어나죠.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못했던 공부의 신비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다가 어쩌면 부모도 흥미가 끌리는 투잡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취미생활이 멋지게 열릴지도 모르죠. 아이는 동양화를 하게 되고 엄마는 사군자나 서예에 맛이 들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캘리그라피라든지. 사실 유전자가 비슷하기에 그럴 가능성도 매우 많습니다. 보통의 가정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소통이 서로 오가게 되겠죠. 그런 가능성이 크죠. 소통이 많다. 그게 행복입니다. 소통이 충분한 가정에 문제나 고뇌는 거의 없게 마련입니다. 소통의 불통이 문제죠. 다만 이렇게 미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엄마가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들의 꿈을 대신하라고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 앞에서 그들의 코에 고삐를 메어 끌고 가는 형국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앞서가며 탐험하는 그 길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뒤에서 격려하고 같이 관심을 보이고 때로 환호하면서 따라가 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단어, 오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머니와 오만이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평안도 방언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투리 속에 한글의 원 모습, 오리지널 에너지가 많이 깃들어 있습니다. 꼭 평안도만이 아니라 전라도든 경상도든 충청도든 사투리에 그런 것이 있어요. 자, 엄마, 어머니는 안으로 살피는 쪽이었죠. 엄마나 오만이는 오가 들어가죠. 위로 상승하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위로 상승시키고 몸과 마음은 확장시키는 성스러운 여성, 그것이 오만이입니다. 니는 원래 성스러운 여성을 뜻하는데 빼면 그냥 엄마입니다. 엄마, 어머니보다 더 근원적이며 더 발전적인 발음이죠. 자신도 발전하려고 하고 자녀도 발전시키는 존재라면 진정 오만이입니다. 마치 신사임당처럼 말이죠. 오늘 이 내용은 엄마를 위한 인문학 그 강의 중 1일차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1일차의 것의 일부죠. 이것도 엄마가 중심이 바로 잡히면, 그리고 엄마가 우아한 자태를 지니게 되면 가정이라는 유니트는 아름답게 반짝거릴 것입니다. 아이들도 남편도 황홀한 영혼권 속에 들어가죠.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행동거지를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뒤태를 따르는 거죠. 엄마 자신이 인문학을 맛보는 정도에 그칠 게 아니라 인문학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주변 이웃과 지역사회에 아주 선한 작용을 전파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어머니이며 오마니이신 여러분, 당신들이 세상 평화의 중심이며 어쩌면 인류 행복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